안녕하세요. 저희는 운중고등학교 에스키모스의 이혜원, 정시훈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활동하는 동아리로서 이번 활동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연료 전지에 대해 소개하고 수소연료 전지의 원리를 이용한 실험을 실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공룡이랑 나무들이 땅에 묻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탄소들이 공기 중으로 나와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소비한 화석 연소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대기 내 탄산가스 농도도 약 25%로 증가하였으며 지구 대기권의 평균 기온이 이미 0.5도 상승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전 농도의 약 2배가 되고 2030년에는 1.5부터 4.5도만큼 온난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여 100년에 14.3부터 22.7cm만큼 평균 해면 수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는 20부터 140cm만큼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 방출된 황성분의 증가와 더불어 산림과 각종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산성비, 불화염산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 및 이로 인해 자외선이 지표에 더 많이 도달하여 피부암 발생률의 증가, 생물 종의 감소, 물고기의 어획량 감소,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 등 지구 환경이 장래는 환경오염에 의해 많은 피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를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에는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수소연료 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실험은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전기를 이용하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는데요. 수소는 매우 가벼운 기체로 불에 붙으면 펑 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또 수소는 다른 원소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원소로 호흡을 하게 해주며 불꽃을 더 잘 타오르도록 해줍니다. 이제부터 물 전기분해 실험 과정을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물을 전기 분해해 봄으로써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이며 이러한 공유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물에 전해질을 조금 넣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에 약품이 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과 실험복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순수한 물은 비전해질이므로 전해질에 해당하는 수산화 나트륨을 증류수에 넣어 녹여줍니다. 이때 증류수 500ml당 1스푼 정도의 전해질을 녹여주면 됩니다. 물의 전기분해 장치에서 양쪽 기체가 발생하는 유리관에 연결된 콕을 먼저 열고 가운데 관으로 전해질을 녹인 증류수를 부어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관찰할 예정이므로 양쪽 유리관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쪽의 유리관에서 콕 부분까지 용액을 채운 후 콕을 닫습니다.
각 탄소 전극에 집게 전선을 이용하여 전원 장치 또는 건전지를 연결하여 전기가 흐르도록 해줍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왼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양쪽 유리관에서 기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쪽 유리관에서 기체가 발생되는 속도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극에서 발생된 기체의 부피가 몇 대 몇인지 관찰합니다. 자, 이번에는 각 극에서 발생된 기체가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장치를 끄고 마이너스 극 쪽에 유리관에 연결된 콕을 열어 끝부분에 가져간 성냥의 불꽃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펑 소리를 내며 불꽃이 연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기체의 고유한 특성인 가연성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극 쪽에서 발생된 기체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실험했던 것과 같이 유리관에 연결된 콕을 열어 끝부분에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가져가 봅니다. 그러자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활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연성인 산소 기체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죠.
다음과 같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고 이 분해된 수소가 전자를 잃어 수소이온이 됩니다. 이때 수소가 잃은 전자가 회로를 타고 산소이온에 가면 다시 수소와 산소가 공유결합하면서 물이 생기고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높은 발전 효율을 가집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경우 전기를 얻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율이 매우 낮죠. 하지만 수소연료 전지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화석연료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크기 상관없이 일정한 효율을 가진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설치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또 환경에 해로운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발전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화석연료의 단지가 들어서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와 열이 동시에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연료전지는 발생하는 열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효율이 다른 발전시설보다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연료전지는 환경에 유해한 다양한 가스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기존 발전시설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중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발전시설보다 친환경적입니다. 이 외에도 소음 공해가 적고 연료의 제한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료전지가 가진 단점은 무엇일까요? 원료로 쓰이는 수소는 가연성이 있습니다. 가연성이란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힌덴부르크 참사를 알고 계신가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 사고의 원인 역시 수소로 인한 불꽃 점화였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수소 연료전지도 폭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가스 상태에서는 수소를 저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기술 개발 가능성과 친환경적인 특성 덕분에 최근 수소 연료 전지의 상용화가 활발하게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수소 자동차의 상용화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수소 전기버스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2021년에 전년도 2배 규모인 325대 및 40개 노선으로 보급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한 연료전지 시민펀드를 진행했습니다. 펀드 사업이란 시민의 투자금으로 발전소를 세우는 것인데요. 발전소에서 생긴 수익을 시민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현대 또한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세계적인 아이돌 가수인 방탄소년단과 함께 세계 수소 캠페인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This is Worldwide Awesome. A small travel for a better future. Feel it in the air. Feel it in our moves. Sing it out loud. Sing it out proud. 영상 마지막에 현대자동차의 수소자동차인 넥소가 등장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영상이 공개되었고 미국 그래미상의 방탄소년단이 넥소를 타고 다니며 세계적으로 수소 자동차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소 연료 전지에 관해 알려드린 인중고 과학 동아리 에스키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